2나노 반도체에서 수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40%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GE 방식을 3년 됐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어요. 퀄컴도 주문을 줬지 않습니까? 2나노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어요. 그리고 또 4나노 반도체 이것도 이제 맡겼는데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4나노 반도체가 수율이 80%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70%가 넘었습니다. 7나노 온도가. 삼성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반도체 업계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반도체 분야로,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편 정도 반도체 관련해서 논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책도 3권 정도 반도체 관련해서 썼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 잠정 실적은 이미 나왔죠. 제가 보니까 일단은 실적은 뭐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은 한 79조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6.6조 정도 나왔네요. 그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반도체 쪽은 1.1조밖에 안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부진했고요. 대신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S25, 갤럭시 S25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출이 대부분 나온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 LSI하고 파운드리 쪽은 적자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갉아먹지 않았나, 반도체 쪽. 그래서 반도체 쪽도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시면 과거에도 보시면은 그 반도체 쪽이 훨씬 더 영업이익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저점이지 않나. 앞으로 좀 좋아질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보면은 트럼프 지금 이제 관세 많이 이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좋아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리스크 요게 잘 해결된다면은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AI 수요 확대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올해 1분기에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역전을 시켰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삼성이 넘버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HBM3E 그쪽에서 이제 실기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치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그 메모리 점유율 1위로 이제 삼성이 빼앗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SK가 올라갔는데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메모리 분야에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HBM3E에서 이제 완전히 역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시면은 HBM3E가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율도 상당히 높아요. 매출도 많이 나오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캐파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메모리, 낸드도 그렇지만은 모든 걸 다 합쳐봤을 때는 경쟁력은 삼성이 더 있거든요. 단지 이제 HBM3E에서 거기서 이제 실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이 거기서 이제 엄청난 가격 차이가 이제 난 거죠. 하면서 이제 빼앗긴 거거든요. 물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역전 다시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양산 모두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HBM4가 지금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말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이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를 지금 삼성이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카파 투 카파라고 하는데 D램 칩을 이제 쌓는 거 아닙니까? 이제 쌓는데 이제 카파끼리, 구리끼리 이제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층수가 높아도 이게 이제 높지가 않거든요. 그 메모리마다 이제 규격이 다 있습니다. 두께에 대한. 그 안에 이제 많이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파 투 카파, 범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없애기 때문에 그 범프가 이제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돌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높게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게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성능이라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SK 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HBM4에서 하는 게 아니고 HBM4E에서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지금 모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미 실기를 했기 때문에 역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은 삼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봐야 되는 게 또 그 파운드리 공정이 또 중요합니다. 로직 다이라는 게 있어요. D램하고 다른 시스템 반도체랑 연결시키는 건데 그 로직 다이가
맨 밑에 있는데 그게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게 4나노 공정입니다.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 그 수율이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낫거든요. 왜냐면은 SK 하이닉스는 지금 TSMC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5나노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율이 좋게 나오고 잘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된다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그 삼성에서 D램 자체도 지금 이제 재설계를 좀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A, B, 1C 이렇게 나가는데요. 1C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재설계도 다시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A, B, C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 B를 토대로 C를 바꾸는 과정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게 1D 디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지금 복합적으로 하면서 어느 게 지금 이제 잘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1C 디램에서 잘 나온다. 아니면 1D 디램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보다 앞서거든요. 왜냐면은 SK 하이닉스는 1B 디램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더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1C 디램하고 1D 디램이 훨씬 더 앞선 공정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세 개를 다 성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소한 그 세 개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만 성공한다 해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은 이번에 역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파운드리 쪽에서도 인력을 더 보강을 했어요. 그러면서 태스크 포스 팀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지금 역전시키려고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게 잘 된다면 충분히 역전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금방은 아마 따라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2년, 3년 정도 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엄청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된다면 충분한 역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나 차세대 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선도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앞서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메모리 왕자입니다. 최고 넘버원이기 때문에 단지 HBM3E에서 뒤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다 잘합니다. 삼성이 SK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물량이 더 많아요. SK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본력도 훨씬 더 큽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이 유리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 말씀드리면은 삼성이 CXL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훨씬 더 잘한다 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집니다. 그러면 아마 삼성이 좀 기회를 잡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삼성이 또 AI 반도체 쪽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PIM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프로세싱 메모리입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AI 쪽으로 계속 이제 발전이 되면 지금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프로세서하고 그다음에 메모리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칩이 이렇게 나눠 있죠. 보시면은 뭐 GPU랑 HBM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이걸 이제 패키징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IC하고 같이 이제 프로세서하고 이제 통신하기 때문에 딜레이라든지 병목 현상 이런 게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폰 노이만 방식의 어떤 구조인데요. 근데 이제 그 AI 반도체는 결국은 하나의 칩에서 메모리 기능과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통신 필요 없이 한 칩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 단계가 바로 이제 프로세싱 메모리입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PIM에서는 완벽한 어떤 그 메모리 기능하고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일부 하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AI 반도체, 완벽한 AI 반도체로 가려면 이게 뉴로모픽 반도체로 가야 됩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원칩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기능이 동시에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뇌를 보시면은 20와트 정도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동시에 하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제 메모리 기능과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사람 뇌 보시면은 동시에 하잖아요. 메모리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연산 기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추론 기능 동시에 한다고요. 이런 기능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원칩으로 뉴로모픽 반도체가 되면 또 이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신을 안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뇌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는 단계를 지금 보강을 하고 있어요. 삼성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3월 이재용 회장의 강도 높은 질책 발언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보면은 사즉생, 죽기 사유로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예전에 보시면은 이게 삼성이 예전에 이건희 회장 했을 때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993년도입니다. 그리고 또 1995년도에 보시면은 그 애니콜 스마트폰 있잖아요. 화형식을 했어요. 엄청난 그 스마트폰을 운동장에 이렇게 쌓아놓고 태워버렸다고요. 엄청난 그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면서
품질을 진짜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불량률이 그때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미지도 그렇지만 엄청난 손해인 거죠. 팔아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보시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삼성이 이제 엄청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진짜 성장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벌써 2025년도 아닙니까? 엄청난 세월이 흘렀지만 몇십 년 흘렀지만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삼성의 어떤 기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해이해졌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의 어떤 법적 리스크 때문에 리더십의 어떤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조직이 커지고 그 다음에 또 관료화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삼성이 너무 이제 기강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해이해지면서 지금 뭐 메모리도 HBM3에서 완전히 삼성의 어떤 넘버원 최격차를 완전히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SK가 올라섰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원래는 한 20% 가까이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예전에 그런 강도 높은 발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중국 발전고 위층 포럼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샤오미 회장을 만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샤오미가 전기차라든지 이쪽에 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기회가 된다 본 거죠. 경쟁자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이라는 건 이제 길게 봐야 되거든요. 길게 보면 만약에 이제 샤오미가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쪽에서 이제 넘버원이 된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미리 이제 다져놓은 어떤 기반이 나중에 엄청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삼성이 엄청난 그 전장 쪽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모든 계열사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8년 전인가요? 하만도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 하만도 처음에 인수할 때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주고 샀다 이런 좀 부정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2024년도 보시면은 그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늘은 거죠.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손해였지만 지금 보면 엄청난 이익을 지금 갖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 이쪽에 이제 엄청난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어요. 앞으로 상당히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계열사가 있지만 삼성전자부터 보시면은 그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메모리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AP도 많이 하고 있고요. 차량용 아다스라든지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반도체, 그다음에 파워 반도체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메모리도 DRAM뿐만 아니고 낸드, SSD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량 쪽에.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MLCC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층 세라믹 이것도 엄청난 전장 쪽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넘버원입니다. 삼성전기가.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은 OLED 디스플레이 이쪽에도 지금 전장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하기 때문에 기회가 훨씬 더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배터리도 삼성 SDI 전기차용 배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삼성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그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부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다져놓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4년, 5년 지난 다음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미리 이제 그런 어떤 기반을 다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기밀 이견을 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제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TSMC를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웨이가 보시면은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 소프고라는 그 스타트업 기업이 있어요. 그 설계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통해서 이제 TSMC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칩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화웨이에 넘긴 거죠.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SMC에서는 전혀 몰랐다. 왜냐면 이제 화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화웨이 칩을 보니까 이게 TSMC에서 제조를 한 거예요. 이게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TSMC가 이제 자체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 미국의 어떤 제재 이제 위반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새로운 제재를 때린 겁니다. 뭐냐면 이제 16나노에서 14나노 반도체 그리고 또 300억 개 이상 트랜지스터가 사용된 그런 반도체를 만약에 이제 제조할 경우에는 엔드 고객이 어딘지를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 미국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기별로 이제 보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특히 보시면은 최근에 중국에 있는 펜스 기업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중국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매번 이제 준다 그러면은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 자체를 밝히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중국에도 SMIC가 있어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글로 다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고 있지만 제재를 때릴수록 자체적으로 이제 자급자족 하기 때문에 중국은 훨씬 더 기술력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삼성에서. 결코 이제 생태계에 좋지 않은 현상이다. 완화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그런 걸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떤 관세라든지 어떤 제재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모든 국가가 다 이제 협력해서 이제 생태계를 꾸려야 되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영현 부회장이 HBM3 12단 제품 양산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봐야 되는 게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좀 돌아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미국에서 엔비디아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H2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딥시크에 들어간 이 AI 반도체 GPU인데요. 이게 중국향으로 만든 어떤 저사양 모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딥시크 같은 그러한 새로운 업체가 나타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마음껏 이제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엔비디아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연간 한 20조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기회를 놓치는 거죠.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블랙웰 있지 않습니까? 울트라를 빨리 출시를 해가지고 부족분을 메워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블랙웰 울트라에 들어가는 게 HBM3E예요. 근데 지금 HBM3E는 아직까지 지금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안 되고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만 HBM3E 8단은 지금 납품이 됐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12단은 아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빨리 아마도 한 달 안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삼성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도 못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빨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HBM4가 올해 말에 이제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벌써 이제 5월 달인데 그러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로는 그렇게 크게 아마 기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단은 HBM3 12단도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상황은 어떤가요?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지금 지난 분기에 보시면은 뭐 2조 원 정도 적자가 났다. 파운드리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았죠. 그 파운드리 상당히 상이 안 좋습니다.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시면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8.1% 정도 하고 있어요. TSMC는 67%가 넘습니다. TSMC가 다 가져가는 거죠. TSMC가 최근에 보시면은 그 7나노 언더 반도체 이쪽에서 상당히 매출이 높습니다. 보면 7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가 했어야 되는 거를 이제 TSMC가 다 가져간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마켓 셰어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4년도 보시면 11% 약간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4분기 기준으로 8.1% 나오고 있습니다. TSMC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가져갔어야 되는 거를 이제 TSMC가 빼앗은 거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이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삼성이 지금 올해 그 2나노 반도체 양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마 연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시노스 2600도 양산을 올해 11월 정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양산해가지고 아마 잘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상당히 마켓시어도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수율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고전했던 이유가 이제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특히나 첨단으로 갈수록 수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2나노 반도체에서 수율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40%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아마 계속 높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60% 내지는 한 70%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상당히 마켓시어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수율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그 공정의 어떤 노하우가 쌓이면서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장점이 뭐냐면 GA 방식을 벌써 이제 3년 됐잖아요. 적용한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수율은 잘 나올 수 있지만 잘 나옵니다. 한 80% 가까이 나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어떤 노하우가 아직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GA 방식에 대해서는 TSMC보다는 삼성 파운드리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좋은 거는 시장 파이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7나노 언더 이쪽에 이제 마켓이 훨씬 더 높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파운드리 마켓에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70% 80% 정도 된다고 봐요. 시장 규모에. 그 시장을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TSMC밖에 없어요. 인텔은 뭐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결국은 몇 년간은 이제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삼성 파운드리에서 일부분 가져갈 수 있다. 퀄컴도 지금 주문을 줬지 않습니까? 2나노 반도체 스냅드래곤 있지 않습니까? 요거 2나노를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어요. 그리고 또 4나노 반도체 요것도 이제 맡겼는데 요건 이제 XR 헤드셋에 들어가는 삼성 제품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AP 칩입니다. 이것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작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기회가 된 거죠. 벌써 이제 원래는 이제 퀄컴을 TSMC 대신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제조를 했었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TSMC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왔어요. 다시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고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수준에 왔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한 거거든요. 퀄컴이 왔다는 거는 다른 업체들도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또 AMD라든지 브로드컴, 미디어텍 이런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분명히 퀄컴이 잘 된다라면은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기회가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업계는 보시면 처음에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중요한 믿을 만한 큰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그게 엄청난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큰 기업일수록 아무 파운드리한테 맡기진 않거든요. 분명히 검증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맡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얘기예요. 퀄컴 생산을 잘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이쪽 수량은 늘어나고 물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TSMC가 다 커버를 못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TSMC가 너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는 제가 보기에는 한 70%밖에 안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TSMC 보시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도 한 군데 몰빵하게 되면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블 벤더 전략을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3개 정도 가져갑니다. 모든 기업이.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가격 어떤 그 경쟁력 이런 것도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쟁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3개 정도는 가져가거든요. 어느 기업이든. 하기 때문에 삼성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합니다. 엑시노스도 마찬가지고 퀄컴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성능이 좋게 이제 양산을 하게 되면 충분히 다른 기업들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이 중요합니다. 이나노에서 상당히 검증이 되면 내년, 내후년 계속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4에서 7나노 파운드리 수율과 가동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시장이 큽니다.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지금 이제 3나노 반도체 쪽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4나노, 7나노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경쟁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뭐 삼성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EUV 공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인텔이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쪽도 많이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수율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4나노 반도체가 수율이 80%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충분히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7나노 언더 이쪽만 한다 그래도 충분히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1.4나노, 1나노 이렇게 가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커집니다. 제가 볼 때 불과 뭐 작년만 해도 보통 그 7나노 언더 반도체랑 그 다음에 7나노 이상, 10나노 이상 이 반도체 비율이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70%가 넘었습니다. 7나노 언더가. 하기 때문에 삼성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시장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AI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데 AI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계속 성능을 높여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계속 4나노, 3나노, 1나노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 AP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아직까지는 삼성하고 TSMC밖에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가장 초점이다. 그래서 저한의 어떤 포인트는 올해 말 2나노 반도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1나노 반도체의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직까지는 삼성 파운드리하고 TSMC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텔은 계획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한다. 훨씬 더 앞서서 한다. 말만 많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계속 말만 했는데 실제로 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파운드리하고 TSMC밖에 없다. 아직까지 몇 년간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스케줄 보시면은 TSMC가 1.6나노를 2026년도에 합니다. 그 다음에 1.4나노를 2028년도에 합니다.
그리고 1나노를 아마 2029년 아니면 2030년부터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보다 먼저 빠르게 1.4나노를 합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아마 양산할 것 같아요. 1.4나노. 그 다음에 1나노는 2029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1나노 반도체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스케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TSMC보다 먼저 양산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더 당기고 있어요.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역전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마켓 시어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TSMC가 뭐 70이다 그러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한 30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30% 정도만 가져간다 해도 마켓 시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7나노 언더 이쪽에 이제 마켓 시어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금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이 상당히 금액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이익률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충분히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고객 입장에서도 삼성 파운드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TSMC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입니다. 또 왜냐하면 수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객 입장에서도 일단은 벤더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최소한 3개 이상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삼성 파운드리가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빅테크나 아니면 뭐 대형 팹리스 기업들이 아마 많이 올 겁니다, 앞으로 잘 되면.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TSMC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기회가 된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 부활의 신호탄이 켜진 것으로 봐도 될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맡기는 기업이 거의 없었죠.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대형 팹리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보니까 계속 삼성의 수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한 20% 정도 했는데 지금 계속 40%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또 3나노 반도체에서 수율이 너무 안 좋았는데 오히려 2나노 반도체가 더 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퀄컴도 이제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2나노 반도체랑 그 다음에 또 4나노 반도체 이렇게 이제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다른 빅테크나 아니면 대형 팹리스 고객,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 이런 기업들이 맡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퀄컴이 잘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맡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타격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의 0.4%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관세를 따라버리면 이게 이제 세트로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트를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많은 물량을 이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비싼 그 제품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불만이 엄청나게 또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관세가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국가가 다 이제 서로 이제 물량을 교환하기 때문에, 또 이제 생태계가 이제 전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가 없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없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한국에서도 지금 메모리를 중국 쪽에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걸 이제 메모리를 받아다가 제품을 만들거든요. 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모듈로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미국을 만들어서 수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세를 높여버리면 이게 이제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효과가 좀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분위기는 뭐냐면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이제 조만간에 만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뭐 얼마 전에 발표한 거는 관세를 낮추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과 그 다음에 트럼프가 만나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관세 없이 이제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PBR, PER 이런 게 다 가장 낮거든요, 삼성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메모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은 지금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아마 스마트폰은 잘 팔 걸로 봅니다. 또 가전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인데요. 특히나 이제 HBM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운드리는 지금 이제 최저점이고, 아마 하반기에 2나노 반도체가 양산이 잘 된다 그러면 충분히 미리 반영되지 않을까 봅니다. 보통 이제 주가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미리 선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만간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퀄컴이
잘 된다 그러면,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또 엑시노스도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에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잘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지금 삼성이 지금 지고 있는 게 HBM3E, 그 다음에 HBM4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아직 엔비디아 3E 8단은 납품이 됐지만 물량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3E가 아직까지는 납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HBM3E 12단도 이제 납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HBM4도 지금 올 말에 양산이 잘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성능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두 가지가 잘 되면 주가는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주가가 낮았던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수혜를 전혀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AI 반도체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삼성에는 거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SK는 엄청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AI 반도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올라갈 수준은 되게 많은 거죠, 앞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삼성이 AI 반도체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TSMC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TSMC가 뭐 자체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화웨이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 수오프코라는 회사 통해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한 걸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마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났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재를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부담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TSMC도. 근데 제가 보기에 관세보다도 더 부담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애플입니다. TSMC의 가장 큰 고객이 이제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보시면 이제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폭스콘이 이제 중국에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제재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인도 쪽으로 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애플이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애플은 가장 큰 이제 고객이기 때문에 TSMC에 이제 그런 영향이 갑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있고요. 또 봐야 되는 게 또 관세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반도체를 제조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과 전기입니다. 근데 이제 물을 엄청나게 사용을 하는데 보시면 대만에 항상 그 리스크가 있는 게 물 부족이 심각해요. 가뭄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IT 기업들이 또 주변에 이제 많이 발생하고 발전하게 되면 그쪽에도 이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TSMC가 받을 수 있는 전기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거든요. 특히나 보시면 최근에 대만이 엄청난 전기 부족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뭐 20%, 30%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부담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거죠, TSMC에. 그러한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물과 전기 부족,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TSMC가 그러한 것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게, 공장을 전 세계 지역으로 이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는 이제 첫 번째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됐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공장도 지금 앞으로 이제 건설할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에도 지금 이제 공장이 하나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공장, 세 번째 공장도 아마 설립을 할 겁니다. 유럽에도, 독일에도 지금 이제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 이제 대만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게 이제 중국의 어떤 위협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충분할지 몰라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전 세계로 분산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압력, 이런 것도 중요한 팩트가 되죠.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투자한 게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요. 또 보면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 보면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보면 가장 많거든요. 마켓쉐어가 보면 미국에 있는 팹리스 마켓쉐어가 68%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3분의 2가 다 미국에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고, 단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첨단 공정은 미국에 주지 않겠다. 왜냐면 이제 기술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늦은 공정, 이걸 이제 미국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빠른 겁니다. 왜냐면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늦은 공정이거든요. 왜냐면 독일에 설립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차량용 반도체예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공정이 높지가 않습니다. 10나노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첨단은 아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 위주예요. 10나노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미국은 이제 원하는 게 최첨단 공장을 지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도 최첨단, 진짜 대만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런 걸 아마 원할 겁니다. 근데 대만에서는 최첨단,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래도 기술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대만에서, 정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계속되는 TSMC의 악재 속에서 삼성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그런 악재가 많을수록 삼성 파운드리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리스크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TSMC도 주지만 삼성 파운드리도 보고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반도체라는 게 이제 한 군데 몰빵해서 주게 되면 어떤 뭐 지진이라든지 어떤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공급을 못 받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때 반도체를 받아야만 엔드 유저들이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크 시즌이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로 피크 시즌이 뭐 7월달, 8월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9월달에 생산한다. 그럼 안 팔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율도 중요한 거거든요. 제때 딱 반도체가 생산이 돼서 공급이 돼야만 그게 딱 좋은 겁니다. 공급이 늦어지면 더 비싸게 주고 다른 데서도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더블 벤더 최소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3개 정도는 기본입니다. 벤더를 가져가는 게. 근데 그 중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나노 반도체에서 삼성과 TSMC의 현 상황은 어떤가요? 격차가 좀 나긴 하죠. 왜냐하면은 예상외로 TSMC가 이나노 반도체에서 지금 뭐 시험 양산을 했습니다만 수율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70% 전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죠. TSMC가.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GA 방식을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노하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3년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삼성 파운드리가 또 메리트가 있는 게 가격이 일단 싸다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메리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TSMC가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TSMC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익을 이제 얻은 다음에 그걸 이제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1.4나노, 1나노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마진율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비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제 고객은 오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가격보다는 생태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한 30% 정도 더 싸다 그러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더블 벤더로 가게 되면 TSMC랑 이제 가격 경쟁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TSMC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뭐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또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납품을 못 받게 되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신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받게 되면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 파운드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물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을 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특히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퀄컴이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다른 고객들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율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이나노 반도체 양산을 하게 되면 분명 쓸 겁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좋게 나와야죠. 수율이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수율만 좋게 나온다면 거의 99% 쓴다고 봅니다. TSMC의 인텔 인수 이슈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제조 부분은 TSMC가 인수하고 그다음에 설계 부분은 브로드컴이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커요. 인텔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인수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TSMC 입장에서도 하면 좋지만 너무 큰 규모의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한 2가지 정도인데요. 여러 가지 기업들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하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또 조인트 벤처로 투자를 인텔과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시면 TSMC 입장에서는 뭐 조인트 벤처든 뭐 지분 인수든 아니면 뭐 인수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밝혔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웨이저자 TSMC CEO랑 그 다음에 인텔 CEO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리프탄으로. 그 사람이랑 만났어요.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밑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인트 벤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뭐 기업이든 다른 기업들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투자해가지고 뭐 인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TSMC 단독으로 인텔 파운드를 인수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은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TSMC는 인텔을 파트너로서 같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워낙 이제 강경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수단이든 아마 같이 이제 협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가장 서로의 이제 좋은 접점을 찾겠죠. 그래서
아마도 같이 이제 파트너십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TSMC랑 인텔이랑 또 정부랑 같이 이제 어떤 협상하겠죠. 그래서 인수를 하지는 않겠지만 뭐 지분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이런 조건이 얼마나 TSMC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이제 불합리하게 TSMC에게 불리하게 한다면은 엄청난 손해겠죠. 근데 이제 TSMC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훨씬 더 강국이기 때문에 아마 압박은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비즈니스를 강압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대만도 특히나 이제 TSMC는 스테이터스가 상당히 강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걸 조율하겠죠, 서로. 그래서 어떻게 이제 TSMC가 유리한 입장으로 끌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더 필요한 입장은 미국입니다. 인텔 입장에서 더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손해를 감수하고 서라도 이제 하려고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면을 잘 파고든다면 TSMC가 유리한 어떤 딜을 할 수 있겠죠.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TSMC가 미국 측에 너무 종속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몇 년 전에 보시면은 화웨이도 TSMC에서 제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제재 때리면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 고객들 거의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그러면서 또 매출이 계속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고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림도 보시지만 미국의 패밀리스 점유율이 68%예요. 3분의 2 이상이 미국에 있는 고객들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 AMD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그쪽에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TSMC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75%가 넘어요. 미국 고객 마켓 셰어가. 그래서 그 이익률이 75% 이상 됩니다. 레베뉴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버리고서라도 미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은 물론 이제 많지만은 아직까지는 중국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은 아마 친미국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아마 미국 쪽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 중국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국과 대만, 뭐 한국 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대만은 일단은 친미국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중간입니다. 중국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줄타기를 잘 해야 되죠. 그런 입장입니다. 트럼프의 대중 견제로 엔비디아가 손해를 보고 있다던데 관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이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H20입니다. H20은 이제 중국향으로 만든 저사양 칩이거든요. 이제 중국에 그걸 가지고 이제 딥시크를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까지 제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엔비디아 CEO 젠슨 황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별장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젠슨 황 CEO가 우리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이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다음에 트럼프가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좀 봐주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바뀌었어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20을 수출하게 되면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또 나온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것도 제재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20, 이게 이제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게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연간 20조 원이 넘습니다.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량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블랙웰 울트라 빨리 출시해가지고 부족분을 메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손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관세를 때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고객들이 사기를 꺼려하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보시면 미국에 있는 업체들 대부분이 보면 중국에 엄청난 수출하고 있어요. 보면 20%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신문 언론 보도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HBM3 8단은 납품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물량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아마 소량일 겁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다 소량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서 이제 검증하면서 물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량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전영현 부회장이 또 HBM3 12단은 뭐 2분기 내에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20이 이제 수출 제한이 걸리면서 블랙웰 울트라에 들어가는 HBM3 12단을 빨리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스케줄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마 더 딜레이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삼성에서 이제 납품이 안 될 가능성도 커요. 원래 스케줄이 원래대로 됐으면 아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스케줄이 빨라져 버리면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2분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되겠죠. 분명히 될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기에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아마 2분기 안 되고 3분기에 될 수도 있겠죠. 뒤로 가면 갈수록 근데 이제 HBM3E보다는 아마 HBM4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3E 12단도 납품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젠슨 황이 GTC 2025에서 삼성 그래픽 카드를 극찬하고 친필 사인을 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GDDR7입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인데요. 이게 이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DDR이거든요. 삼성이 이게 개발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가장 앞서 있습니다. 세계 업체 중에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승인이 이제 그 삼성전자만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업계는 중요한 게 이제 먼저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선점해버리면 그걸로 이제 메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간 들어오겠죠, 분명히.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GTC 거기서도 말씀드린 대로 GDDR7 요게 지금 락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림 보시면은 요게 이제 뜻이 뭐냐면은 짱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성능도 아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삼성이 선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 GDDR7이 들어가는 게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갑니다. AI 워크스테이션 이쪽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는 특히나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기차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커집니다. 또 가격이 HBM보다 상당히 쌉니다. 앞으로 삼성이 이쪽에서는 상당히 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3를 실기한 상태에서 이거라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많이 신경 못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HBM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삼성은 워낙 이제 물량도 많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상당히 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원래 삼성이 넘버원이었어요. 메모리에서. 근데 단지 이제 3E에서만 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가격이 비싸고 마진이 높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역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HBM4에서 물론 이제 역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만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계속 1위로 갈 겁니다. 앞으로도. GDDR7 이외에 삼성과 엔비디아의 주요 거래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은 볼 수 있는 게 이제 소캠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LPDDR 저전력 메모리거든요. 이걸 이제 패키징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소캠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가격이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HBM3E 뭐 이런 거보다도 한 30%밖에 안 됩니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가격도 낮고 그다음에 전력 소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삼성이 물량을 가장 많이 납품을 했어요. 가장 잘하고 있고요. 파운드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8나노 공정은 지금 엔비디아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랑 하고 있습니다. 8나노 공정은.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게 4나노 공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거거든요. 그건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물량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3나노라든지 2나노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퀄컴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삼성의 어떤 수율이 계속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엔비디아도 3나노 반도체, 2나노 반도체도 앞으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캐파를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소캠 1공급자 자리를 노린다던데 가능성은 어떤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강점이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강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물량 가장 많이 넣었어요. 처음에 어느 정도 물량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성이 물량도 많고 그다음에 또 자본력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캐파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 HBM은 뭐 SK로 가지만 나머지 것들은 삼성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이쪽은 삼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찬가지로 소캠 이것도 이제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AI 반도체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블랙의 울트라, 그 다음에 루빈 이쪽에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HBM도 들어가고 소캠도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면 이게 계속 수량이 늘어납니다. HBM 같은 경우도 뭐 매년 뭐 50% 이상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량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기 때문에 소캠은 이제 아마 삼성이 그나마 가장 많은 수량을 가져가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도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삼성이 가장 많다라고 보는 거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블랙웰이라든지 루빈 이런 게 다 지금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이렇게 삼각 구조잖아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불편합니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이제 SK가 또 일로 보내고 HBM 보내고 또 패키징하고 또 다시 보내고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삼성의 장점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이제 TSMC에서 GPU 제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패키징도 그 TSMC에서 해요. 그다음에 메모리는 또 SK 하이닉스가 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이제 삼성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도 지금 하고 있죠. HBM 3, 4 하고 있죠. GPU도 파운드리에서 할 수 있잖아요. 패키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SK가 가지지 않은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턴키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빠르게 한 20% 정도 더 빠른 시간에 칩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가속기를. 장점이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군데서 다 하게 되면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적합성이라든지 맞게 또 개발할 수가 있어요. 칩을 가속기에 맞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칩도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나노 공정, 8나노 공정 이것도 지금 삼성 파운드리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당장은 아니지만 뭐 3년, 4년, 5년 그런 다음에는 아마도 이렇게 이제 턴키로 모든 걸 다 이제 통합해가지고 아마 삼성한테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자체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엔비디아는 말씀드린 대로 AC20 이게 이제 제한이 걸리면서 매출이 상당히 떨어질 걸로 봅니다. 한 20조 원 넘게 이제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신에 울트라 있지 않습니까? 울트라를 아마도 한 달 안에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울트라 같은 경우는 수량이 더 늘어나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가격이 일단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웰보다는 블랙웰 울트라가 가격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12단이 들어가고 또 GPU도 더 앞선 공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매출로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몇 년간은 아마도 이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이제 가속기, AI 가속기 쪽은 독점하지 않을까 거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MD도 일부 하고 있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80-90% 이상은 거의 뭐 엔비디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2년간은 아마 엔비디아가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마 2-3년 있다가는 가능성이 또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뭐 딥시크 같은 기업들 아니면은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브로드컴이라든지 MPU 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또 일부 추론 쪽에서 또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금방은 되지 않는다. 최소한 1-2년간은 아마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은 유지할 걸로 봐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AI 가속기가 상당히 이제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은 더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예, 그래서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매출은 유지하면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과거에는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속도가 되게 높았어요. 근데 그 성장 속도는 둔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많이 못 올라갑니다. 성장은 하지만은 그 폭이 높지 않다 그러면은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약간 올라가지만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반도체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습니다.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섞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라. 최소한 3년 이상. 이왕이면 이제 묻어놓고 이제 잊고 계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시장은 분명히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불황이 올 때마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또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결국 이제 우상향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좋습니다. 저금은 이제 투자하면은 일단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나오고 또 가격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뭐 전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팔았다 샀다 하지 마시고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사 두시고 또 떨어질 때마다 이제 조금씩 좋은 주식 골라서 이제 사가시면 충분히 많은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